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3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사 몇 개 보고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게 할 얘기는 없어요. 어차피 가는 주식들은 여기저기서 순환매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정규 방송에서 아무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계속 밀고 있고, 그 종목이 간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들이 아침에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서 빠지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좀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좀 별로일 거예요, 수익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이 무디스가 한국은행의 신용등급을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 무디스의 이런 신용등급 역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 지금 IMF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제일 경고하는 게 뭐죠? IMF에서 이 은행의 이 BIS 비율이죠. BIS. 이 BIS 비율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춰라, 높여라 하여튼 그런 얘기죠. 네, 이 BIS 비율이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지금 위태위태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정상화를 시켜라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은행이 그래도 한 2, 3년 또 수익이 좋았지만 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항상 읽다 보면 여긴 안 나왔는데 저기 다음 기사에 나오는데 하여튼 새마을금고 얘기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죠.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향후 한국은행의 영업환경과 건전성,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다. 그죠? 경고를 때려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산더미 같이 큰 데미지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은행들은 달러치의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 되니까 수익을 그만큼 내거나 아니면 이자를 비싸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무디스는 2025년까지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율 증가율이 2% 수준에 머물 것. 그죠? 2%면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봐야 되죠. 대환대출 플랫폼과 인터넷 은행 점유 확대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위축,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도 악화, 그죠? 지적하고 있다. 연체율 0.38에서 0.5까지 오를 수 있다. 연체율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생각보다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이 제일 심각하죠. 저축은행. 그래서 이 총선이 끝나면 아마 뭔가 좀 바람이 불긴 불겠죠. 그죠?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죠? 또 홍콩의 ELS,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 불안전 판매로 판단할 경우 투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다 알죠. 그죠? 그럼 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들의 비리가 좀씩 터지죠. 농협은행이요, 국민은행도 100억대 부당대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당대출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대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아직 전체 취급한 대출 규모가 약 100억 원대이며 그중 은행이 실제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칠 것.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PF 대출이나 뭐 브릿지론, PF 대출 전에 이 브릿지론들이 거의 이제 사업 계획성 그것만 갖고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브릿지론을 받을 때도 거의 뭐 원금의 그러니까 뭐 100억 받으면 5억이나 많으면 10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대출로 땡길 수가 있죠. 땅을 사거나 그럴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아파트 지을 때. 그래서 이 PF 대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 뭐야 집이 상승할 땐 괜찮은데 집이 상승하지 않으면 담보 가치가 없는 그 프로젝트 사업 계획성을 갖고 무모하게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인구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야 집을 뭐 대형 그러니까 두 명 외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소가족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야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대형 평수 큰 집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확률이 높다. 뭐 지금 뭐야 이제 퇴직하는 그러한 베이비붐 세대들. 예,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구 구조 확산도. 그죠? 지금 뭐야,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한 800만 명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명예퇴직을 할 시즌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리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계속 구라로 이제 계속 뭐 오른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순위가 경상수지요. 경상수지에 대한 순위가 지금 북한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쇼크인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상수지 적자가 경상수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거의 2022년도에 이거 나중에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 87위였죠 북한이 세계 무역 수지 순위요 무역 수지에 대한 무역 수지 IMF에서 만든 게 2023년에는 북한이 111위였어요 북한이 무역 수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전에 이제 뭐야 거의 우리나라가 전에는 한 4위에서 뭐 안 될 때는 18위까지 이 세계 무역 수지 순위가 이랬어요. 무역 수지. 그러니까 돈을 무역을 해서 뭐 많이 벌어들이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순위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지가 100, 2022년에 북한이 놓고 우리나라가 197위. 2023년에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181위. 북한보다도 세계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하고 이런 거, 물론 규모는 우리가 크겠지만 북한보다도 엄청 떨어지는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죠? 수출한 거 대비해서 이익 받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꼴등이에요. 꼴등입니다. 꼴등 197위, 181위에요 현재. 네? 2023년 181위. 이렇게 하던 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거 쇼크입니다. 쇼크 완전. 네? 그러니 국가나 뭐 부동산 아니 내수가 죽는 걸 떠나서 수입으로 수출로 해서 버는 돈도 없어요 이제. 계속 제가 거지 나라라고 듣는 이유를 알겠죠? 네? 거지 나라에 거지 나라 막 뺏으기만 하고 또 우리 성렬이 형은 뭐예요? 법인세나 막 이런 거 부자 감세를 정책적으로 펼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나올 구멍도 없어요 지금 세수도. 예? 그 괜히 돈 없는 서민들 술값이나 담배값이나 올리겠다고 그런 말이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책이 없다.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끝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서 조용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그러니까 IMF도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수지가 꼴등
이제 우리나라가 이 돈을 못 번다는 거. 이 뭐야 한마디로 디플레 이 뭔가 침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을 하는 이 독일과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출하는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그죠? 더 심합니다. 재정 고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비 장사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수가 죽었을 때 국가가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국가도 계속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정책 자금들이 없는 거죠. 국가의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지어릿 에너지가 이게 옛날에 뭐 무슨 이름 무슨 하여튼 회사였죠. 한번 한탕 해먹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시간외에 상한가 갔어요. 시간외에 상한가. 네, 내일은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기사가 나왔죠. 뭐 리튬을 추출했답니다. 리튬을 추출했대요. 하여튼 저런 리튬하는 회사들은 거의 사기 회사들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어쨌든 내일 단타로 해먹을 수는 있겠어요. 예, 리튬 추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리튬을 95%를 회수했답니다. 그죠? 이걸로다가 이제 기술력으로다가 또 한번 올리려고 해요. 그죠? 예. 지오릿 에너지의 리튬 사업의 기술을 맡고 있는 관계사 이스라엘 엑스트라릿이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수연을 통해 95% 회수율을 입증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죠. 그죠? 차트를 좀 봐보죠. 차트를 봐보면, 그죠? 차트상에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닥지구 좋아. 그죠? 오늘 이제 조정을 딱 줬는데, 내일 어쨌든, 뭐, 여기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죠?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내일은 뭐, 최소한 4, 5% 이상 상승해서, 상한가나, 뭐, 어쨌든 그렇게 가겠네요. 단타를 칠 수 있으면 뭐 시초가에 들어가서 단타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죠? 얘도 한번 시게 해먹었죠. 시게 해먹고 이제 한번 또 해먹으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이렇게 쌍바닥은 찍었지만 대체로 이렇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한 뭐 5,000원 정도 바라보면 됩니다. 또 요번 상승 파동은 어쨌든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5,000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가다가 이렇게 조금 더 가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수렴을 할 확률이 높아요. 수렴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좀 자세히 그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죠? 수렴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단범에 뚫어넘는다?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한 5,000원대, 지오릿 에너지가 있으신 분은 5,000원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코넷은 이제 오늘 VR 테마로 좀 상승을 했죠. VR 테마. 안 가던 테마들이 다 갑니다. 네, 그죠? 한번 그냥 VR 테마라고 하지만,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거의 뭐, 내일 끝나겠죠? 어쨌든 내일 상승으로는 끝날 겁니다. 이게, 여기 가는 척 하다가 뭐 이렇게 백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런 주식이 뭐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최고가를 찍고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거의 최고가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항상 이제 뭔가 이런 식의 차트, 이렇게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뺀 차트는, 네? 여기까지 찍고 어쨌든 그 다음날은 찍고 빠지던가 어쨌든 간에 여길 들가던가 하여튼 계속 빠진다 다시. 네,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쌍바닥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시 여기서 또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엑스코텍, 엑스코넷 어쨌든 상승했네요. 근데 이거 뭐 누가 먹은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싸서 한 거예요. 그리고 VR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단타로 한 것 같아요. 기사 내고. 자, 집중하시죠. 자, 야,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죠? 혼자만 들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이제 TPC. TPC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저도 막 여러 개 찾아서 뭐 이거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싸면서 갈 만한 주식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물론 안 갈 수도 있지만, 느낌이 좋죠.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곤 있어요. 종가에 빵 눌러버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보십시오. 한번 1번을 봅시다. 얘도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얘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뛰었지만 얘 역시도 도로 원상태까지 돌아왔죠. 그죠? 원상태 거의 근처. 물론 원상태에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이만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 요거 찍고 뭔가 이제 다시 어쨌든 뭔가 상승할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좀 돌리는 구멍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뭔가 큰 시그널이라고 봤지만 이게 거의 이제 속임수면서 매집을 한 거죠. 속임수 매집. 그죠? 속임수의 매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일이라도 상승한다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안 가면 또 뭐 이런 식의 또 쌍바닥을 또 만들고 이렇게 간다. 항상 주식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샀어.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된다. 여기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TPC에 자, TPC에 대한 자료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TPC를 뭐 한번 좀 보여드리죠. 자, TPC 메카트로닉. 자, 공합기 회사입니다. 공합기 회사예요, 공합기. 예, 공합기가 또 여기저기 들어가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계, 그러면서 이제 직교 로봇, 주로 이제 그러면서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동 로봇 같은 거 들여와서 주로 로봇을 한마디로 국내에다 뭐 이렇게 파는 거죠. 그죠? 대리점 스타일로 해갖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TPC 메카트로닉이 이제 바이오 메카트로닉이라는 사업을 작년, 그러니까 2년, 오래됐죠. 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이런 재료들이 다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이 개구라였죠. 이 개구라가 심하죠. 위더스 제약도 작년까지 약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글로벌 3상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빨리 팔아야 이제 뭐야 삼상이 들어가고 공장은 다 졌지만 연말이나 돼야 빨라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미뤄지는 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사나 이런 거를 보고 얘네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으니까 작년까지 초에 그것도 2023년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말일까지 2023년 말일까지 발표를 안 했죠. 그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TPC라는 공합기 회사 상장회사와 이 비상장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크리세라는 회사가 바이오 3D 프린터 피부에 관련된 이 적층식이라고 해서 좀 좋은 방법이죠. 하여튼 예. 그래서 뭐 주로 의료 분야나 뭐 인공 피부죠. 인공 피부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렇다고 뭐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는 피부를 만들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리셀도 이 3D 바이오 프린터를 뭔가 이거를 많이 판매하고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도 추후에는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이거를 어떻게든 뭐 계속 뭐 팔고 있죠. 이건 이미 팔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뭔가 수익이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D 컨트롤즈도 있습니다. 3D 컨트롤즈. 얘도 비상장이죠. 얘도 이걸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그러죠. 얘는 덴탈 세라믹 3D 프린터라고 해서 이 이빨에 대한 그런 치기공들이 하는 그런 본을 뜨고 해갖고 뭐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톱니나 막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이제 세라믹으로 해서 깎아서 3D로 깎아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터로. 이거는 꽤 좀 그래도 바로바로 효과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런 치기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치과 아주 큰 데 아닌 이상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죠, 외주.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뭐 한 며칠 있다 오시면 그 본을 떠놓은 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뭐한 3, 4일 있다 오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이빨 하러 가면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치과에서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이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빨을 세라믹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하는 게 뭐냐? 분자 진단기기, 유전자 검사기기. 요것도 요즘에 핫하죠. 예, 뭐죠? 또 뭐야? 원격 진료하고도 관련이 있죠. 예, 그런 거에 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어떤 회사가 또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TPC라는 회사, TPC라는 이제 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공합기 회사면서 뭐 로봇도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이러한 사업들을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와 이 비상장이 어쨌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얘네들도 뭔가 큰 꿈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의 피부를 또 글리셀이랑 해서 피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은 뭐 이미지스나 뭐 이런 햅틱 기술이나 이런 촉각 기술이 들어가고 센서가 들어가고 그 겉에 표면은 뭐 크리셀이 만든 인공 피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뭔가 어쨌든 기술이 당장은 아니지만 발달한다면 3D 프린터로 여러분들이 막 화상 입고 이러면은 피부 이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인공 피부를 붙이고 뭐 이런 거를 그 사람의 뭐 그런 게 더 발전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큰 돈이 안 되지만 연구소나 이런 데서만 쓰이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죠. 이빨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자 진단 기계도. 그러니까 거의 3D 얘네들은 이 바이오 메카트로닉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세 가지의 바이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회사의 그런 것도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갈 것 같았는데 12월 달, 올해 1월에 갈 때는 이제 워밍업을 한 거라고 보고 2월 달 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일봉상도 그렇고요. 이제 일봉상 5일선, 주봉상 이제 요번 주에 이제 5일선을 회복해 놓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또 늦어지면 다다음 주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월봉을 봤을 때는 어쨌든 요번 달에 5일선을 찍고 여기를 요때 거의 찍다시피 했죠. 요때도 찍었죠. 요번에는 이거를 뚫으면서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기 뭐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고 내려갈 거다. 그래서 7,200원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지금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겠죠, 당연히. 왜? 5일선이 여기 가니까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이 이격이 여기하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쭉 빠져야지. 몸통은 뭐 요렇게 요만큼 되고, 요만큼, 그죠?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해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타다다닥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기본적인 그 차트 분석은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뭐 재료나 그런 거나 뭐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거를 대충 해서 어느 정도 통계적인 생각으로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죠. 물론 틀릴 확률이 높지만, 그죠? 자, 그래서 TPC는 제가 요번 달에 많이 얘기하겠죠? 네, 왜 그럴까요? 후원금 좀 받으려고요. 후원금이 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한 20%, 30% 올라서는 후원금이 안 줘요. 적어도 이런 걸로 좀 올라야지만 줍니다. 많이 올라야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TPC랑 위더스 제약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커피값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나야지 해줄 거 아닙니까? 전 수익이 안 나면 안 달라고 그래요. 네, 커피값도 안 달라고 그럽니다. 자, 위더스 제약, TPC에 이어서 위더스 제약도 이번 달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계속 밀고 있죠. 어쨌든 이거는 12월 말에 뭔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죠. 공장은 다 지어놓고 공장에 먼지가 쌓이고 있고 계속 공장 기계들을 썩어가고 있는데 상상을 안 합니다. 얘네도 되게 웃긴 애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웅제약하고 뭐죠?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세 회사가 엮여 있는 그러한 장기 주사형 탈모 치료제, 장기 주사형 탈모 치료제 요거를 지금 갖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
뭔가 하죠. 얘가 생산을 하고, 판매는 대웅제약이 하고, 예? 그 아이템이나 그런 걸 준 거는 또 뭐죠? 인벤스랩인가? 예, 인벤스랩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짜리가 있고 석 달짜리가 있고, 예? 한 달짜리는 한 달 맞으면 또 다음 달에 맞으면 돼요. 이게 되게 편해요, 주사가. 석 달짜리는 석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의 뭔가 획기적인 디아노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더스 제약도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여기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여기를 이제 한 번은 우선 찍고 와야 된다. 찍고 와야 된다. 윗골에 달고. 그래야지만 이게 껍딱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뚱, 그죠? 일단 다시 이렇게 뭐 쌍바닥을 찍든 다시 갈 수 있겠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도 여러분들이 다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배에 비유하죠, 배. 제가 항상 배에 비유합니다, 배. 이 돛담배에 지금 다 탔어.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밀어내기 하는 겁니다. 밀어내기. 지루하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봐요. 한번 급락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8,000원을 깰 수도 있겠죠. 왜? 여기서 지금 너무 개인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거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뭡니까? 세력 형들이 보고, 아, 저 자식이 저거 뭐 배에 비유하면서 밀어내기를 한다고? 그래. 니네 잘 걸렸어. 니네 한번 죽어봐. 하고 재수없으면 7,500원까지도 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출을 안 시키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세력에 이런 거를 뭐 조사하는, 시장을 조사하는 알바생이나 똘마니가 있어. 딱 봤는데, 얘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쁩니다. 내일 밀어버립시다. 그래? 밀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하자. 어쨌든 커피값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역시도 좀 매수를 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 언제 이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할지. 출발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그러네요.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은 하지 않을까.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내일이나 금요일쯤에 한번, 뭔가 윗꼬리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딴 거 보죠. 네, 그린 리소스. 원래 얘네도 이제 그 특수가스 하는 회사인데, 뭐 초전조태 관련돼서 그 장비를 뭐 납품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차트를 봤을 때, 또다시 추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 추세가 좀 죽었었죠. 근데 또다시 살리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식의 계속 떨어짐이 있습니다. 요걸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주봉을 보아도 뭔가 신규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길 바랄 수 있죠. 그죠? 이걸 월봉을 보면 이제 5일선이 이제 나오려고 그죠? 5월선이. 그죠? 다음 달부터 나오나요? 하여튼 간에 이제 요거를 껴놓으면 어쨌든 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죠. 저점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그러면 상승은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린 리소스도 바닥을 찍고 뭔가 우상향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요만큼 가고 그래도 뭐 커피 한 잔도 안 사줄 테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JI 테크도 뭐죠? JI 테크도 많이 빠졌었어. 급락을 한번 줬었죠. 갈자리에서. 다 속았어요, 이날. 자, 이 급락을 준 다음에 차트가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최고가를 뚫고 급락을 줬습니다. 최고가.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는 좋아요. 이 바닥 구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잡아주죠. 그죠? 어차피 파동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파동도 여기서 던지면 되겠죠. 꽤 짭짤합니다. 한 6,300원, 400원, 6,400원까지. 그죠? 6,4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먹을만 해요. 그죠? 어쨌든 이 밴더에서 상단과 하단을 만들고 있다는 거. JI 테크였습니다. JI 테크. 그 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그동안 잘 갔죠. 그래서 투자 주의를 받았는데, 이제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자람 테크놀로지의 기사는 주가 급등, 유로모픽 컴퓨터 기술 개발에 주목. 이 유로로픽, 요게 좀 핫하게 지금 뜨고 있긴 해요. 요게 약간 테마성도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네, 인간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해 설계한 컴퓨팅 시스템인 유머로틱 컴퓨팅 기술을 활용, 초전력. 이 전력을 되게 쬐금 쓴대요. 그래서 GPU나 이런 게 지금 인기가 엄청나죠.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근데 얘는 전력을 많이 쓴다. 근데 걔에 비해서 얘는 전력이 엄청 조금밖에 안 써요. 고성능을 내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전력을 되게 조금밖에 안 쓴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어요. GPU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만약에 GPU를 대체한다면 엄청 상승하겠죠. 지금 엔비디아 그 가격이 엄청나죠. 주가가. 시총이 거의 2위죠. 2위 나스닥. 그죠? 여기 나오고 있죠. 작은 AI 칩 한 개만으로도 GPU 등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구현할 수 있다. 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구현해야지 결국 AI가 되는 거죠. 그죠? 이번 제품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A100에 대한 소비 전력을 625배, 칩 면적의 41배를 작은 효율을 극대화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엔비디아의 A100을 대체할 수 있냐 이거지. 대체한다면 얘네들은 엄청 날라가겠죠. 거의 한 20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0배. 그죠? 속도는 단 0.4초. 되게 빨리 구현이 된다. 거대 언어를. GPT-2 모델을 통한 언어 생산이 가능할 정도다.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해 설계한 컴퓨터 시스템인 뉴머로틱 컴퓨팅을 지금 이거를 팰리스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들이 꽤 몇 개 돼요, 사실은. 거기서 누가 과연 여기 A100, 엔비디아의 A100을 대체할 수 있냐. 걔네는 이제 그냥 앉아서 초대박이 되는 겁니다, 초대박. 네?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이런 걸, 집중하십시오.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네? GPT, 그거를 대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대 심리로 자람 테크놀로지가 많이 상승했죠. 제가 이걸 뽑아놓은 지도 꽤 됐습니다. 요때 뽑아놨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한번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제 좀 기사도 나오고 좀 빠졌어요. 아침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래, 쉬었다가. 그죠? 이런 거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5일선 찍고 또 갑니다. 5일선 찍고 바로 그날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그 다음날 가던가.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그 GPU,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 때문에 지금 그 미래의 기술력 때문에 계속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죠. 그죠? 이런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테크. 그렇죠. 근데 얘를 봤을 때는 이제 한 달은 쉴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더 7개짜리를 양봉을 7개, 월봉상 7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5개의 우선 세팅이 끝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5개에 끝날지 7개에 끝날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요번 달 최고가가 그러니까 거의 고점일 수 있어요. 한 2-3달 정도는. 뭐 만약에 거기서 쉬게 된다. 이번 고점에 3월달 고점에 쉬게 된다면 길게는 한 4-5개월 정도는 좀 빠지면서 횡보할 확률이 높죠. 그죠? 주식이 그렇죠. 한번 급등해서 뭐 2배나 이렇게 3배 올라갔으면 적어도 석 달, 넉 달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 넉 달, 5달 이 정도까지 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주식이죠. 그 다음에 그때 또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면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식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끝까지 먹기가 쉽지가 않죠. 자, 자람테크 이런 기술도 있다. 유로모틱인가요? 유로모틱.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걔네가 GPU를 만약에 대처한다면 이건 또 시장에 판을 바꾸는 뭔가 뭐죠? 엄청난 재료, 그죠? 대박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이제 뭐죠? CLX 관련주, CLX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CLX IP 관련돼서 얘가 이제 뭔가 그 기술력이 있는데 얘가 못 가네. 근데 내일 갈 수 있는 위치죠. 그죠? 얘도 한번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요번에 한번 이렇게 쭉 떠야 되는데 요번에 뜰지 다음에 뜰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더 밀다가 갈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온다는 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힘이 모이고 있다. 힘이 모이고 있다. 오늘 5일선 위에서 도지 비슷하게 나왔죠. 내일 초대박이 날 수도 있다. 내일 초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거 상한가 한 방 먹으시면 혹시라도 밑에서 1% 상승했을 때 먹으시면 좀 커피값 좀 주지 그러십시오. 얘도 갈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어요. 장중에 올렸다 뺐다 합니다. 그죠? 차트도 좋죠? 데드크로스 났던 게 이제 골든크로스로 바뀌려고 그러면서 이 21선과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도 한번 레벨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주가를 한번 레벨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예. 오늘 뭐 얘기한 것 중에 영양가 있는 거는 뭐 아시겠죠? TPC 위더스제아,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런 유로모픽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CLX 관련주 중에서 못 갔다. 얘가 갈 차례가 됐다. 계속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인원들끼리 뭐, 3월 달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독자는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그게 좋아요. 예.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 좀 지루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수익이 나면, 그것도 팔아서 맛있는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 드시고, 가족들과 또 애인들과 이렇게 또 맛있는 회포도 풀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